아무도 제 눈을 마주쳐 주지를 않고 그냥 진짜 바닥만 보고 계셨거든요. 답변을 할 때는 머릿속에서 내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참 영어가 몇 배점도 얼마 안 되면서 사람을 참 힘들게 하죠. 안녕하세요, 킹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해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연말 분위기로 한번 꾸며봤는데 어떠신가요? 지금부터 인고 1, 2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해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먼저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 2차에 대한 질문부터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선생님처럼 자연스러운 미소 보이면서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네요. 저는 수업 시련 전에 구상이 너무 어렵고 시간 안에 끝내기가 힘든데 구상실에서 어떤 내용들을 구상지에 적으셨나요? 빠르게 구상지에 적을 수 있는 팁과 구상지 사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활동별로 발표시키면서 학생들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것도 자꾸 같은 내용을 칭찬하는 것 같고 형식적인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피드백 제공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저는 구상지는 어떻게 했냐면요. A4 용지를 4등분을 해서 가로, 세로 한 번씩 접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적었어요. 근데 첫 번째 칸에는 개요 짜는 거랑 도입 부분을 썼고요. 그 오른쪽에 활동 2, 1, 그 밑에 활동 2, 그 밑에 정리 이런 식으로 해서 4칸을 나눠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전개까지만 하라고 나오면 맨 마지막 칸은 그냥 안 쓰는 거죠. 아니면 평가 이런 것만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구상지에 적을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시다 보면 구상지를 쓰는 나만의 또 방법이 생길 거예요. 저는 중요한 거는 그냥 동그라미 치고 활동 1 알아보자 뭐뭐뭐 이런 식으로 그것만 활동 내용만 이렇게 네모칸을 쳐서 보고 바로 읽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구상지를 어쨌든 전 좀 많이 본 편인데 외워서 못할 바에는 그냥 보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구상지 다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어쨌든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과목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를 머릿속에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차피 만능 틀은 있으니까 그 만능 틀에서 어떤 내용들을 할 건지만 중심으로 구상지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칭찬에 대한 거는 그 칭찬 목록을 저는 좀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전하는 모습 정말 멋집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선생님이 정말 뿌듯하네요. 친구를 도와주는 모습 칭찬합니다. 선생님도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방법이네요. 이런 것들 좀 칭찬 목록을 만들어서 내가 앞에 했던 거는 뒤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니면 이것도 아예 칭찬도 만능 틀로 넣어서 활동 1에는 돌아다니면서 이런 친구를 칭찬을 해야지, 이런 친구를 뭐라고 칭찬해야 하지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칭찬도 너무 여러 개고 내가 선택지가 많으면 갑자기 한 친구 정말 칭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칭찬을 할 건지도 아마 적어두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미소 보이면서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꿀팁은 좀 실습했을 때 그 귀여웠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반에 유니콘들만 거기 앉아있다고 상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좀 실습할 때 귀여웠던 애들 있잖아요. 귀여운 행동을 한다거나 그랬던 아이들을 앉혔다고 생각을 하고서 좀 상상을 하시면 자연스러운 미소를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음은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선생님 수업 실현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수업 실현보다 영어 수업 실현에서 특히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혹시 영어 만능틀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께서 쓰셨던 용어들도 한 번씩 보고 싶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드려요. 영어 수업 실현 만능틀은 제가 사실 저번에도 공유를 했었는데 한번 다시 공유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하이패스 책을 그래도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다양한 좀 예시 자료들을 많이 보시고 내 입맛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심층 면접 수업 실현의 구상지 작성법이 궁금해요. 키워드만 적어 놓는지 아니면 발문 같은 경우는 문장으로 적어 두는지. 그러니까 제가 원래 키워드만 적어놔야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빠르게 쓰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아닌 거 아는데 발문까지 다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안 되는 걸 아는데도 키워드 중심은 못 쓰고 키워드 끝까지 막 쓰게 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가능하다면 키워드만 적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왜냐면 발문 쓸 시간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그 성취 기준이나 학습 목표, 학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장으로 다 썼고요. 완성한 모듬은 이걸 가져가 주세요 이런 걸 하면 완성 모듬 가져가 주까지만 썼던 것 같아요. 제가 혹시나 모를까봐 그 정도 발문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심층 면접 구상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건 문장으로 거의 다 적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문장 안에 키워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가능하다면 키워드만 적어도 되는데 저는 키워드만 적으면 혹시 내가 그걸 읽으면서 내가 무슨 말 하려고 이거를 적어놨더라 하고서 기억이 안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들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해서 지도 방법이 나왔다 하면 학습 부진 학생은 뭐 1, 2, 3 일단 개요는 짜겠죠. 1번 뭐 추가 학습지를 제공한다. 2번 또래 선생님을 활용한다. 그럼 또래 선생님 활용한 이 정도를 적었던 것 같아요. 좀 의미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문장 형태로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는데 답변을 할 때는 머릿속에서 내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만 적어놓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잖아. 내가 이거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전 좀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문장을 적어놓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고 읽으면 되니까 그건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수업 실현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쓰셨던 영어 수업 실현 만능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능틀 공유를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혹시 2차 준비하시면서 스터디는 몇 개 하셨고 하루 개인 공부 시간은 얼마 정도 하셨나요? 저는 스터디를 처음에는 한 개 본스만 그냥 이어서 하다가 저는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수업 시간만 하나를 더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 더 한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친구도 도움이 많이 됐고 저도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크로스 스터디를 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은 내가 좀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똑같은 수업 실현을 보고 내 만능틀이 얘 만능틀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좀 아예 다른 사람 수업 실현을 봤을 때는 아 이런 부분은 좋다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 차라는 게 사람마다 잘하는 게 한 개씩은 꼭 있어요. 얘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표정이 좋다든가 아니면 칭찬을 되게 구체적으로 잘 해준다든가 이런 게 사람마다 많이 달라서 크로스 스터디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전 수업 실현을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개인 공부 시간은 2차는 그냥 어차피 다 스터디로 돌리고 개인 공부 시간이라고 하면은 내 거 영상 했던 거 다시 복기하고 시책 공부하고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2시간? 그러니까 너무 2차도 되게 체력이 많이 딸려서 개인 공부를 할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에너지도 없고 그래서 많아봤자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선생님 2차 수업 실현할 때 시선은 면접관 너머나 그 위쪽을 보는 게 맞나요? 여태 무조건 스터디와 눈을 일부러 집중 보면서 연습했는데 날 좀 봐주세요 느낌으로 수업 실현 때 학생이 앞에 있는 것처럼 해야 해서 면접관 얼굴이나 눈을 절대 마주보면 안 된다는 말을 갑자기 듣게 되었어요. 저는 수업 실현할 때 면접관 분들은 거의 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맨 앞에 1분 동안 그 수업에 대한 설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는 최대한 눈을 마주 보면서 했고 그 수업을 하는 중간에는 거의 안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저도 아직도 진짜 미스테리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 제 수업 시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세탁대 3반 섹스들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단 한 분도 제가 노래가 끝나고 동기유발 때까지 근데 동기유발은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까지 아무도 제 눈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떨리니까 이게 잘 되고 있나 하면서 면접관 분들 눈을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제 눈을 마주쳐 주지를 않고 그냥 진짜 바닥만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면접관 분들마다 달라서 이게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지만 저는 눈을 막 일부러 집중 보면서 연습하진 않았고 어쨌든 수업 실현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 그대로 그 시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접관 분들을 보기보다는 살짝 그 앞에 아이들을 보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수뇌지도 할 때 면접관 분들 앞에 가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이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그 살짝 앞쪽을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날 좀 봐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으면 조건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 반 애들 전체한테 다 얘기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모든 활동을 할 때는 다른 친구와 협력하고 배려하면서 활동하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정도 때는 전체 아이들을 보는 거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 실현 말고 영어 면접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영어 단어도 안 떠오르고 문장 구사가 안 돼서 걱정입니다. 진짜 참 영어가 몇 배점도 얼마 안 되면서 사람을 참 힘들게 하죠. 영어 면접은 저는
답변 만능틀 같은 거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지금은 제가 시험 본 지가 한 3년 이제 지났으니까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기출 분석을 했을 때는 보통 나오는 게 원어민 선생님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반에서 영어 격차가 있는 아이들이, 학습 격차가 있는 아이들이 있을 때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 아이들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 거냐, 영어 흥미가 잘 없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거냐.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떤 질문들의 분위기나 이런 흐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흐름에 맞게 어떤 대답들을 할 건지를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이, 저는 그 하이패스 영어 교재를 활용해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 답변들이나 아니면은 예시 문장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문제 속에 또 영어 단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단어들만 정리를 해도 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주 쓰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모범 답안에서 자주 쓰는 말들, 이런 걸 정리를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고 1차, 2차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들을 받아서 Q&A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더 아마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가 얼마 안 남아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가 다 잘하는 거 하나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내 강점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강점에 맞게 열심히 또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능틀 공유에 대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적어줄 테니 그걸 보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